국내에서는 이제 나흘째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좀 국내에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확진자, 사망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속도 자체가 빨라지는 데다가 지금 발표되는 그 인원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 정부 발표에 대한 약간 믿음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죽하면 발표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10일 하루 동안에 기존에 나왔던 거에 한 10배 가까이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론 설명은 어느 정도 중국 정부에서 한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애매합니다.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중국 정부가 그 확진 기준을 바꿨는데요. 그동안에 점액을 가지고 핵산을 이용한 그 진단 키트를 가지고 그 판별을 해왔는데요. 이게 24시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CT 촬영과 같은 영상도 확진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어제와 오늘 무려 2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본 뜻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WTO 선발대가 10일 베이징에 3명이 도착했고요. 본진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곧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거짓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내부 고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SNS를 통한 동영상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서 돌려보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3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초 질환자라든지 자택에서 숨진 사람들, 그리고 수용시설에서 숨진 사람들이 통계에서 빠졌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짝퉁 통계를 근거해서 그 2월 말에는 피크를 맞고 4월까지는 종료시킬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WHO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재 피크를 지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도 어떤 발표 자료에 대해서 은폐나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여러 군데에서 조작했다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병 모델로 확인해 보면은 현재 중국에서는 2월 20일쯤 되면은 1억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5일마다 그 2배씩 그 환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중국 정부의 통계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억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데도 또 하나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좀 이거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1월 20일 이후에 시 주석 같은 경우는 공개석상에 3번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집무실이었죠. 하이난 중난 하이에서 핵 전쟁과 대비한 시설이죠. 서산 쪽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강한 지도자,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 모습이 훼손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민 눈높이에 맞춰서 책임자 문책 문제라든지 방역 총력 지원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군대 동원, 경기 부양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듬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2년 뒤에 중국에서는 당대회를 통해서 최고 지도자가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실기를 했을 경우에는 실각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인재로 드러난 상황에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건의 추락 뿐만 아니라 실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행보도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 이렇게 발표되는 자료들은 조작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도자는 몸을 사리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물론 온라인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온갖 루머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에서는 현재 우한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가 생화학 무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출지로 의심받는 우한 그 화난 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한 생화학 연구소에서 거리가 불과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기 위해서는 숙주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전히 숙주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아직 그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로부터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CDC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벌이면은 감염원, 발생 지역, 발생 일시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인위적으로 유출이 됐든지 또 새로운 질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 자체를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물 무기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높지만 전염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게놈 지도가 누구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이 실험실에서 실수로 유출됐던 가능성은 없고 자연적으로 발생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합니다. 계속 뭔가 정보를 통제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월 전인대가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사태가 나왔던 초기에도 소장님께서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바뀐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모든 스포츠 행사가 중국에서는 중단됐고요. 또 3월 하순에 열릴 예정으로 있었던 중국 개발 포럼 그리고 4월 15일 캔턴 페어도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전인대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전인대와 관련해서는 5천 명이 모이고요. 국제 언론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1개 성시의 그 홍보관도 같이 지어지는데 이거와 관련된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5일 날 개최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시 주석 입장에서는 조기 개최 시에는 자신에 대한 압박 강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최고위층 중에서 희생양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요. 시 주석도 어떤 형태의 사과의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분위기 조성을 한 뒤에 전인대가 개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열어둬야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시장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전인대에서 뭔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관련해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완화 쪽으로 바뀌면서요. 지준율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그리고 은행단들이 기업에 대한 그 통화량을 계속 늘리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고요. 또 법인세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낮춰주는 정책 그리고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해서 3%까지 늘려주고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이런 방안들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책도 되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가 좀 늘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돈을 계속 대출해 줬을 경우에 부실채권 문제, 부동산 그 버블 붕괴 문제도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7년간 240조 원을 투자해서 600만 개 5G 기지국 건설을 조기에 앞당기려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6G와 관련해서도 국제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5G와 관련된 그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5G와 관련해서도 좀 인프라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해보는데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이때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전망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외부 기관에서는 적게는 1.2%포인트에서 많게는 2%포인트까지 예상을 한다면 이 말인즉슨 5% 성장률이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 4% 후반대까지도 가능하다는 건데 중국 정부가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서 어느 선까지 발표할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도로 봉쇄라든지 교통 통제, 외출 자제령이 계속 확대되면서 4억 명의 인구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4월 말까지 모든 사태가 종료된다면 5.5%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있는데요. 하지만 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재 감염자가 줄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성장 동력이 급속히 위축이 되면서 공급망 훼손, 또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4% 내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얘기해 주시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 소비자 물가가 지금 8년 9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이런 감염증이 확산되다 보니까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겠으나 이걸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블랙스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현재 그 블랙스완이라든지 회색 코뿔소는 언제든 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생산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생산을 하더라도 팔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백화점, 할인점, 슈퍼,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폐쇄가 되면서 야채나 고기, 의료 서비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지금 뛰고 있다고 합니다. GDP에서 52%를 차지하는 게 중국의 서비스 산업인데요. 현재 춘절 기간에 여행자가 40% 감소했고요. 외식이나 오락 같은 경우는 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신차 판매도 1월 달에 18% 감소했기 때문에 GDP로 따져서는 1%포인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1분기는 중국은 춘절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일수가 80일 정도인데 올해는 이번 쇼크로 인해서 한 20일 정도 더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이 30%만 줄면은 중국의 GDP는 1분기에 3%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그 1월 달, 2월 달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3월 초에는 거의 충격적인 수준의 그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의 그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이 아시아의 병자라는 점, 세계는 자신이 지금까지 중국의 꿈을 꿔왔다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한 두 가지 정도 짧게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충격적인 경제 성장 하락세를 맞은 이후에 V자 반등도 쉽지 않을 거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스 때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3,800달러였고요. 현재는 10,000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면은 바로 소비가 회복이 되겠지만 현재는 두 끼, 세 끼 먹던 거를 네 끼 먹을 수 없는 거고요.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두세 대 더 살 가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또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통화 가치를 또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푼다고 수출이라든지 생산이 늘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V자형 경기 회복이라든지 중국의 부활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파급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파급 효과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에서는 경제적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수출 의존도가 GDP의 87% 정도 차지합니다. 중국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요. 의류나 화장품, 농수산물,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40에서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한다면 세계는 0.2에서 0.3%포인트 타격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0.45% 타격을 받고요.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이 제발 경기 연착륙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를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어서 좀 잡히기도 할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